금융행법 제96조 제1항에 따라 연 2회 금융안정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미 아실 것으로 생각되지만 오늘 설명드릴 금융안정보고서는 2018년 6월 보고서이며 금통위 심의 의결을 거쳐 오늘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금융안정보고서 책자는 다음 주 중 발간되어 배포될 예정입니다. 근본 금융안정보고서 작성의 기본 방향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체계는 지난해 하반기와 마찬가지로 금융 시스템의 부문별 상황을 취약성 측면에서 점검하고 대내의 충격을 감내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보건력과 대외 지급 능력을 살펴보는 방식을 유지하였습니다. 보고서 작성 방향은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정상화, 국내 시장금리 상승 압력 등의 여건 하에서 가계, 기업, 금융기관의 핵심 리스크 요인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현안 분석에서는 비은행 금융기관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 전세 시장 및 대출 동향, 국내 핀테크 현황 및 금융안정 리스크 등 금융안정 관련 다양한 현안 이슈에 대한 심층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개략적인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신흥 금융안정국장으로 하여금 이번 보고서에서 평가한 금융안정 상황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융안정보고서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금융 시스템은 가계부채 누중에 따른 잠재 리스크가 상존해 있지만 최근 들어 그 증가세가 둔화된 가운데 대내외 충격 흡수 능력이 제고되면서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 압력,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한 선제적 리스크 관리에 더욱 유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금융안정 상황을 보면은 신용시장에서는 가계 신용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었으나 예년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기업 부문은 업황 호전, 경영 합리화 노력 등으로 재무 건전성이 개선되었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개인 사업자 대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산시장에서는 변동성이 다소 확대된 가운데 장기시장 금리는 주요국 장기금리의 움직임의 영향으로 상승하였으며 주가는 연속 급등락을 보인 이후 북한 관련 리스크 완화 등으로 완만한 회복 흐름을 보이다가 최근에는 큰 폭으로 하락하였습니다. 주택시장은 매매가격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오름세가 둔화되는 모습이며 전세가격은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경우 일반은행은 자산 건전성과 수익성이 양호한 수준을 이어갔으며 비은행 금융기관도 자산 건전성 개선 추세가 이어졌지만 수익성은 경영 여건의 차이 등으로 업권별로 상이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내외 충격을 감내할 수 있는 보건력은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경우 자본 적정성 비율이 은행과 비은행 금융기관 모두 규제 수준을 크게 상회하고 대손 충당금 적립 비율도 대체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대외 지급 능력 측면에서는 순대외 채권 및 외환 보유액이 증가했으며 단기 외채 비율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금융안정보고서에서는 저희가 그 세 가지를 주요 현안으로 분석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가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을 구축을 했습니다. 종전까지는 저희가 그 샘플하고 하는 은행 부분에 대한 그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만을 그 운영을 했지만은 이번에 이제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테스트 모형을 저희가 구축하게 됨에 따라서 외부적인 충격이 발생하였을 경우 비은행 금융기관의 보건력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서 담겨 있지만은 앞으로 이제 은행과 비은행 그 양 부분의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을 통합하는 작업을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이제 통합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을 그 구축을 해서 우리 금융권 전반에 대한 어떤 그 보건력을 평가할 수 있는 그 기본적인 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보고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뭐 은행에 대해서도 저희가 스트레스 테스트를 했고 이번에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모형을 완비함에 따라 가지고 그 같은 스트레스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 일부 스트레스 상황 하에서 감독 기준을 하회하는 기관이나 업권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의 이런 그 은행이나 비은행 일부 비은행 금융기관이 취약하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충격을 상당히 큰 정도로 저희가 부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충격이 이게 큰 충격이 왔을 때에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이지 지금 상황이 취약하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을 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전세 가격과 전세 대출 동향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앞으로 전세 가격이 하락할 경우에 금융 부분의 리스크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짚어봤는데, 이 부분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또 최근에 그 완만한 전세 가격 하락 상황을 저희가 염두에 두고 한 것이 아니라 단기간에 전세 가격이 급락했을 경우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리스크를 저희가 점검한 것임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세 번째로는 국내 핀테크 현황 및 관련 금융 안정 리스크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국내 핀테크 혁신의 동향을 살펴보고 핀테크와 관련한 금융 안정 리스크를 저희가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보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